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달러는 지난 1월 중순을 기점으로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103 중반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은 일간 차트에서 머리 어깨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 가격대에서 달러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조정이 깊어진다면 달러가 10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달러가 100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달러가 대세 하락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반등에 나설 것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당분간 100과 110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기 추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100 이하로 하락을 계속하더라도 97 후반대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 중반에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상승 동력이 부족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04를 넘어서서 105대를 넘보는 대신 103과 104 초중반을 오가면서 상승 동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9%에서 2.6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예금 금리도 2.75%에서 2.5%로 한계대출 금리도 3.15%에서 2.9%로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 인하해왔습니다. ECB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1%에서 0.9%로 내년은 1.4%에서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로존 물가는 목표인 2%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물가가 2월 3.7% 기록해 ECB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기존 1.9%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ECB는 오는 4월 통화정책이사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데이터가 인하가 아닌 동결이 가장 적절한 결정이라고 보여준다면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ECB 내에서 추가 인하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로존은 미국의 관세 25% 부과 가능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에 들어섰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면서 유럽연합은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이 당분간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DW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울리케 카스텐스는 유로존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느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 여지를 상당히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 상당수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자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화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1단계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를 유예하기로 하면서도 오는 12일로 예고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4일 부과했다가 USMCA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기로 하는 가운데 나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강행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 조치가 그대로 이행되면 우리나라 철강 제품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트럼프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일자리 구조조정 여파로 2월 미국 고용지표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잠재적인 실업률 상승과 추가적인 고용 악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공개된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5만 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수정치 12만 5천 명보다 늘었지만 시장이 예상한 17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1월보다 상승한 4.1%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결과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위원회가 연방정부 공무원을 해고한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은 8%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나는 등 공식 실업률에서 드러나지 않는 위기 징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스 칼리지의 총장은 올해 초 형성된 환율과 금리, 주식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뉴욕 경제클럽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한 차례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현재 양호하지만 인플레이션 위험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실업률은 낮고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와 기업 양쪽에서 모두 자신감이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